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3-3-10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사회보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첫 시간에 우리 국민연금법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저번 시간에 고용보험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한 시간에 법 하나씩 공부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며칠 공부 안 하다 보면 법 몇 개가 그냥 쭉쭉쭉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시험 대비할 때 이 선배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한 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공부한 그 시간 있죠. 한 장 있으면, 막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1시간 들으면 그 1시간 공부한 거에 대해서 곧바로 정리하고 다음 시간 들으세요. 그런 게 여러분들 시간 더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3시간 듣더라도 1시간 듣고 그 다음에 곧바로 정리한 다음에 또 두 번째 시간 듣고 두 번째 시간 들은 거 정리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게 시간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공부하는데 유리합니다. 한 3시간 듣고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있죠. 공부하다 보면 앞에 거 첫 시간 들은 거 가물가물해요. 이 선배가 뭔 얘기했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시간마다 정리하자.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들어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근로자가 이제 업무상 여러 가지 재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이제 다쳤거나, 이제 장해를 입었거나, 이제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안 좋은 경우는 이제 사망하셨을 때도 있죠. 이럴 때, 이제 공정하게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 보상도 받아야 되고, 또 다쳤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치료도 해야 되고, 또 재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 재활을 해서 빠르게 이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실 거니까, 알고 계신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몰랐던 부분만 이제 새롭게 이제 정리하고 가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업무상 재해입니다. 업무상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 업무상의 사유에는 뭐가 들 수 있을까?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는 이제 업무상 사고도 들 수 있겠고, 업무상 질병도 들 수 있겠고, 이제 출퇴근 이럴 때 이제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서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입거나,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때를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라서 이런 경우를 당한 경우예요. 알았죠? 이런 거 기억해 두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업무상 재해 같은 경우에, 업무상 사유에서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 요즘 들어서는 좀 광범위해졌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질병이 있거나 이런 것까지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 있죠. 이런 것들, 정신질환, 업무에 의한 어떤 스트레스 질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업무상 질병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로자는 어느 법에 따라요,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에 따라요. 여러분들 노동 3법이 3가지, 노동 3법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이렇게 3가지잖아요. 그죠? 그 노동 3법 중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이것도 역시 뭐에 따라요? 이것도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하기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따른다. 임금이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하기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대요. 예. 자, 요렇게 이제 임금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치유법입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어떤 된 경우? 고정된 경우. 고정된 상태 된 것.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요, 여러분들? 치유라고 봅니다. 치유. 치유. 완전히 이제 나았어. 그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나았어. 뿐만 아니라, 병이 어떻게 돼?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 여기서 끝인 것 같아. 끝인 것 같아. 고정된 상태. 그렇게 된 거를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치되거나 고정된 상태. 그거를 치유라고 한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요. 자, 이제 뒤를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합니다. 장해 봅니다. 장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장애는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어떻게 됐어?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장애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노동이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이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 다리가 다쳤거나 아니면 팔이 다쳤거나 그런데 이게 이제 회복이 안 돼. 이럴 경우에 우리는 그거를 상실되었거나 원래의 노동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감소된 상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장애라고 한다. 됐죠? 자, 장애 봤고요. 그 다음에 진폐 봅니다. 진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폐에 먼지가 들어간 거 아니야. 폐에 먼지가 들어간 게 아니라 쌓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폐에 먼지가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광산 이 선배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연탄이 이제 주된 이제 원료가 되다 보니까 석탄, 광산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어떤 안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이제 일하고 그러셨겠죠. 그래서 이제 폐 여러 가지 먼지가 쌓여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질병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진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성면이라든지 아니면 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진폐,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만 기억해 두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폐,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 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 그냥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산재보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는 누가 전부 부담한다? 사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이건 뭐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우리 전 시간에 고용보험법 배울 때 있죠.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는 거 있었어요. 뭐요? 그게 뭐예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알겠죠? 그것 역시 사용자가 전부 부담했었어요. 같이. 산재보험료는 누가 전부 부담한다? 사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첫 번째 기억해 두고요. 자, 두 번째.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서 보험료는 업종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업종별로 상이하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다는 얘기야, 보험료율이. 위험이 높으면 보험료율이 높고 위험이 낮으면 보험료율이 낮아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지금 공부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편하죠.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어떻다? 다르다.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상이한 뭐에 따라서 여러분들 위험에 따라서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요. 3번 보험료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을 증감한다. 뭐에 따라도 달라집니까, 여러분들? 사고 실적에 따라서. 사고 실적에 따라서 개별 사업장마다 다르대요. 그러면 사고가 적게 난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보험료율이 낮겠고 사고가 많이 난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보험료율이 높겠죠. 예,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까지 봤고요. 이제 뒤에 넘겨서 이제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봅니다. 4번.
산재보험료는 계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계산보험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급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간 임금 총액 있죠. 지급할 임금 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확정보험료는 뭐냐면 지급된, 전년도 실제 지급된 거 있죠? 전년도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같은 경우는 틀립니다. 그래서 지급할 거를 기준으로 해서 산재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은 계산보험료고, 전년도 지급했던 것,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뭐다, 여러분들? 확정보험료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자, 5번, 6번 같은 건 앞에서 다 봤던 겁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장애, 사망을 말한다. 이야기했었고요. 자, 근로자의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뭐에 따른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야기했었고요. 산재보험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첫 번째, 가군의 고용활동. 집안끼리 하는 거 있잖아. 집안끼리 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외돼요. 산재보험료에. 그거는 아버지가 이제 아들 다쳤으면 아버지가 이제 알아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농업, 임업, 벌목업은 제외되고요. 수렵업주, 법인이 아니고요. 몇 명 미만,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산재보험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비슷한 거 공부한 거 있었어. 제외된 거. 고용보험법에 있잖아. 고용보험법에도 여러분들 몇 명이야? 고용보험법에서는요. 4명 이하야. 고용보험법은 4명 이하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5명 미만하고 4명 이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 선배는 아무리 생각해도 같아요. 5명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앞에 있는 숫자가 포함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몇 명 되는 거야? 1명, 2명, 3명, 4명까지고. 고용보험법에서는 4명 이하잖아. 적용 안 되는 게. 4명 이하면 4명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똑같은 거잖아. 이 선배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안 그래요? 뭐 이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산재보험법하고 고용보험법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 법전에 진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제외되는 거 5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고용법 같은 경우는 4명 이하입니다. 자, 됐고요. 뒤로 넘어가서 근로복지공단 관련된 내용 나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지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와 요양 및 재활을 담당하고 있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고, 자, 보험급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 보험급여는 이제 이 선배가 쭉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너무 좀 이제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배가 새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것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우선 이제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같은 경우는 우선 뭐 다쳤던 어떻게 됐든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요양을 해야 되겠죠? 다쳤던지 아니면 이제 어떤 스트레스에 이제 질병을 걸렸던지 제일 먼저 요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 중일 때 받는 게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양 끝났어. 그러면 이제 치유 후에 받는 게 있겠죠. 치유 후에.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언제? 이제 사망 시에. 이렇게 여러분들 우선 3가지로 구분을 해두세요. 3가지로 구분을 해두고, 요양 중일 때 받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병원비 같은 거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요양급여.
요양급여.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휴업급여. 생활비 같은 것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상병보상연금.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렇게 있다라는 거 우선 기억해두고 치료한 후에, 치유 후에 받는 게 우리 장애라는 거 아까 이 선배가 설명했었죠. 장애. 예. 장애급여. 고정된 경우 이때 뭐가 들어가냐면 이 장애급여에 진폐보상연금이 여기에 들어가요. 진폐보상연금. 자, 이렇게 있고 장애급여와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다쳤으면 간병급여 있죠. 간병비 내는 거 간병급여. 간병급여가 있고 또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직업 훈련을 하거나 이런 데 막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직업 재활 급여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사망 시에는 여러분들 유족급여 들어보셨죠? 유족급여도 둘로 나누긴 하는데 이따 보도록 하고요. 유족급여. 그 다음에 장례비. 요렇게. 요 정도 우선 기억해 둡니다. 요 유족급여에는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진폐 있죠? 진폐 유족급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8가지로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세요. 이거는 저것보다 이게 나아요. 이렇게 암기해야 돼. 암기해야 돼. 암기해야 되고요. 이 선배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요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둡니다. 쉽게 할게요. 쉽게.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어떤 거겠어, 당연히. 우리 병원 다니면 병원비 내야 되잖아. 그 병원 치료비가 요양급여예요. 알았죠? 병원 요양급여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될 때,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3일 이내 끝내. 3일 이내 치유 가능하면 요양급여 안 받습니다. 이거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거고. 자, 두 번째가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일종의 생활비야. 일을 병원에 가 있으니까 일을 못 하잖아. 근데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는 게 휴업급여입니다. 그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거의 같이 나와. 그렇죠? 같이 나오는 겁니다. 생활비. 그래서 보통 임금의 한 70% 정도가 나옵니다. 70%. 그런데, 미취업 기간, 휴업 기간이, 그러니까 일 못 하는 게 3일 이내야. 이때는 역시 또 지급이 안 됩니다. 안 된다. 자, 그리고 상병보상연금은 우선 2년 기억해 두세요. 옆에다가 2년.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어. 그런데도 아직 치유가 잘 안 돼. 치유가 잘 안 돼. 이럴 경우하고 또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가 받게 되냐면 중증 요양 상태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2년 정도 넘어가면 중증 요양 상태 등급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받는 게 상병보상연금이야. 알겠죠?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가 안 되거나 아니면 중증 요양 상태 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뭐를 받는다?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2년 지나면 뭐하고 병원에 있으면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거고. 알겠죠? 2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장애급여에 대해서는 이 선배가 좀 전에 이야기했었죠. 치료를 받았는데 남아있어, 장애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치료가 완전히 안 됐다라기보다는 그게 고정된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장애 정도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게 장애급여고요. 간병비 말대로 간병급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때 간병을 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간병급여는 간병을 받는 사람한테 간병을 받는 사람한테 지급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재활급여 같은 경우는,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취업이 필요해. 그럴 때 이제 직업훈련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받거나 아니면 이제 원래 직장에 들어갈 때도 복귀할 때도 이제 직장 적응 훈련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또 이제 재활 훈련을 해야 되고, 재활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이제, 지급되는 급여가 직업재활급여예요. 직업재활급여. 자, 그리고 이제 유족급여 나옵니다. 사망 시 유족급여인데, 이거는 좀 이따 이제 다시 나옵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이제 업무상 사유로 어떠한 경우에, 사망한 경우에, 이제 좀 있으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마지막 이 장례비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이제 장례 때 돌아가셨을 때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게 장례비예요. 그래서 평균 임금의 이제 120일, 그러니까 4개월 분이죠. 임금 4개월을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000만 원이 대부분 넘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받으시는 분들이. 자, 그렇게 해서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 요렇게 외워두세요. 앞자를 따선 어떡하든 여러분들 다 기억해둡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앞자 따가지고 요효상, 장간직, 유장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외우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기억해두고 자, 이제 두 번째 유족, 연금, 수급, 자격자,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급여는요. 연금 나오고 여기서 이제 유족 급여 나오니까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이야기해 둘게요. 유족 급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유족 보상연금, 그냥 일반적으로 유족연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족 보상 일시금이라는 게 있어. 유족 보상 일시금. 그래서 이제 유족연금에 관련돼서는 여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면 되겠고, 유족 보상 일시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수급자들 있죠. 이 수급자들 범위가 벗어났을 때, 이 수급자들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을 때 보상되는 게 유족 보상 일시금이야. 알겠죠? 그래서 유족 보상 일시금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아무도 없을 때 지급되는 게 유족 보상 일시금이다라고 이제 기억해 두면 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아니, 수급자가 없으면 누구한테 줘요? 그렇죠? 누구한테 주는지 궁금하잖아. 공부해 봅니다. 자, 그럼 수급자가 누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별표. 산재보험에서는 유족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법적인 게 아니야. 법적으로도 들어갔지만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 이 근로자가 먹여 살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족의 범위가. 그러면 여러분들 배우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서로 이제 별거 중이야. 그래서 따로 살아. 그래서 몇 년간 그러면 그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지, 근로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유족이야, 유족이 아니야? 유족이 아니야.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민법상의 유족하고 틀립니다. 산재보험상의 유족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유족 보상 일시금 같은 경우는 어떻다란 얘기야? 혼자 사는 근로자들. 혼자 사는 그런 근로자 있겠지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사셨던 배우자분, 그분이 이제 어떻게 일시금으로 받는 거죠. 이런 경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서의 유족연금 수급자 같은 경우는 가장 키워드가 뭐다, 여러분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기억해둘 거,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같이 사는데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 우리 아들이 이제 바깥 공부하다가 이제 좋은 데 갔어. 서울로 이제 유명 대학에서 이제 공부해. 그럼 같이 살지 않잖아. 근데 근로자가 벌어서 그 아들한테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금도 대주고 이러잖아. 그렇죠? 그러면 같이 살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거잖아.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유족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꼭 같이 산다고 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더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 그분은 역시 유족에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 알겠죠? 그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근로자 사망 당시에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 중 배우자는 역시 사실혼 관계 포함입니다. 배우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유족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이거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고. 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우선 순위가 좀 이따 나옵니다. 좀 이따 나오고, 제일 먼저 이제 조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5세 미만. 아이고, 손자녀도 19세 미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2023년도 8월 8일 날 개정돼서 전부 다 25세입니다. 자녀 25세, 손자녀도 25세, 형제 자매는 19세 미만 60세 이상. 그리고 근로자 당시 이제 임신한 상태야. 이 태아 같은 경우는 출생한 때부터 유족에 포함됩니다. 출생하면서. 요렇게 된다라는 거 우선 기억해두고, 여러분들 순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보도록 합니다. 순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옵니다. 순위. 누가 그러면은 제일 먼저,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뒤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역시 누굽니까? 배우자입니다. 역시 누구? 배우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녀, 그리고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이렇게 순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동순위에 이제 배우자는 한 명인데 배우자가 여러 명 될 수는 없죠.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그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족연금 수급자 정리가 다 됐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제일 중요한 거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생계를 가출한 법적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산재보험이 유족의 범위입니다. 일반 민법과는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서부터 보도록 합니다. 업무상의 재인정 기준 봅니다.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앞에서.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제, 그죠? 이 업무상 질병에는 뭐까지도 필요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정신질환 같은 것도 다 포함됩니다. 요즘에는. 자, 그리고 4번.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지금 두고 있고요. 자, 5번 봅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아까도 이 선배가 이야기했었죠.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리고 휴업급여, 휴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3일 이내면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분 휴업급여라는 건 뭐냐면, 아픈데도 일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어떤 경우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다치셨는데도, 이제 같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일을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데 그거를 부분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봤고요. 자, 이제 8번 봅니다. 간병급여는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간병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간병을 받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간병을 받는 사람한테 준다.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유족보상연금이 수급 자격자가 될 수, 앞에서 했던 거고요, 이거는. 장례비는 평균 임금의 120일, 그렇죠? 4개월분 주고요. 자, 산재보험, 보상보험, 급여 수급권은 퇴직 때도 소멸되지 아니하죠. 자, 산재보험 보상보험령에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잖아. 진폐에 관련돼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고요. 자, 이제 뒤에 문제를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 맞죠? 당연한 것이겠고요. 자, 그리고 2번,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말하는 거고요.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혼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법에 다 사실혼 포함될 거예요. 대부분. 사실혼 포함되고요. 치유란, 그럼 3번 틀렸네? 4번,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고정된 거라고 했죠.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거. 그래서 치유, 완치, 고정된 상태. 자, 그리고 진폐는 분진, 먼지를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 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직업병이다. 맞죠. 자,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봅니다. 산재보험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 요양 및 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아까 어디라고 했어?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했잖아. 근로복지공단. 그럼 몇 번? 3번이 되겠죠. 45번에 3번.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46번 봅니다. 46번. 산업재해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 17회 문제입니다. 이거 아까 외웠던 거. 그죠? 8개만 그냥 외워두세요. 8개. 자, 휴업급여 들어갔죠? 어이구, 구직급여는 여러분들 무슨 법에 있었던 거야? 고용보험법에. 자, 그러면 몇 번 틀렸어요, 여러분들? 2번 틀렸고,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애급여. 됐죠? 8개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자, 됐고요. 4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7번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법령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것도 똑같이 들어가네. 요양급여, 간병급여, 주거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의비. 어떤 게 안 들어가는 거야? 장의비와 장례비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거급여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알겠죠? 자, 그래서 47번의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3번. 자,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48번 봅니다. 산재보험령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회 문제입니다. 1번,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 지급한다. 맞고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일 때 그중 한 명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족 대표로 이제 나가는 거죠. 자, 3번, 근로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은 동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계의 일정 부분을 또 대부분을 어떻게 근로자에게 의지하고 있고 같이 했다면 그것은 유족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네요. 그러면 정답은 48번에 몇 번? 4번이 되겠고요. 5번 봅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 권리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가 된다. 맞죠? 자, 그러면 48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이제 마지막 문제 4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9번 문제 같은 경우는 판례 문제입니다. 이 판례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똑같이 아는 문제 아닙니다. 판례는 여러분들 어떤 거야?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이에요. 우리 이제 책 내용 안에 없는 거야, 판례. 판례 거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판례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판례까지 공부할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선배 생각은 그래요. 이 선배 생각은 판례까지 다 타서 어떻게 공부해? 아니, 한 10년 공부하려면 그렇게 하고요. 뭐, 그거는 본인 마음인데, 이 선배 생각은 그래. 판례까지 어떻게 공부하냐고.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왜 이 문제를 적어 놨냐면, 판례도 나온다라는 얘기합니다.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랬을 때, 어떻게 담담하게 읽고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 그런 비슷한 문제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하면 됩니다. 판례는 어차피 어떻게 돼? 우리가 다 공부 못해요. 자, 이 49번 문제 봅니다. 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 2012-20991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의 문제입니다. 개요. 자,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이렇게 나왔고요. 문제 나옵니다. 1번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리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넘어가고요.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 맞는 얘기 같고요. 자, 그리고 3번 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이야기 같고요. 4번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의 고용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타당하고요. 5번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재보험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49번 1, 2, 3, 4, 5 중에서 여러분들 내용이 다른 거 몇 번이야? 5번이잖아. 5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판례 나오더라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보편 타당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예. 이렇게 해서 49번 문제까지 여러분들 다 풀어봤습니다. 이 선배 또다시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3시간 공부를 했어. 3시간 3강을 들었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 강 듣고 정리하고, 한 강 듣고 정리하고, 한 강 듣고 정리해요. 알겠죠?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3시간 다 듣고 정리하면 시간 더 걸려. 알겠죠? 예, 됐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